네, 반갑습니다. 평경장입니다. 오늘 새벽 5시경에 아마존에서 비트코인 결제 도입서를 부정해 버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조정의 최대 저항선인 41K를 향해 가던 비트코인은 추락을 하면서 현재는 37K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두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첫째는 제로가 소진이 되었는데 비트는 왜 버티고 있는 거지? 라는 것과 추가로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 두 가지로 일축될 거고요. 따라서 오늘은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보시면서 포지션에 맞는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마존에서 공식적으로 이 비트코인 도입서를 부정해 버렸다. 이게 인베스팅 트위터에 게재가 되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의 차트가 재작년에 있었던 시진핑 빔, 재작년에 시진핑이 블록체인을 언급하면서 비트코인 쪽으로 40% 급등이 나왔던 차트와 비슷하게 갈 것이다. 이때부터입니다. 그런 의견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팩트 체크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시진핑 빔은 하락장 중에 나오던 빔이었으며 제로 소진 이후 하락세를 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비트코인은 비트가 큰 조정을 받은 이후에 횡보장 안에서 횡보를 하다가 이 34K부터 17%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제로 소진을 따지자면 순 하락값은 34K 정도로 보시면 되고, 여기서 패닉셀을 좀 더 고려하신다면 조금 더 내려와 줄 수도 있긴 합니다. 다만 시진핑 빈과는 조금 다르게 장이 하락세가 아닌 이 반등 장세였으므로 조정 이후에 장세를 유지한다면 그보다 더 위에서 조정이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이번 반등장에서 나와야 하는 눌림목이 없었지만 현재 출현 중에 있고, 앞으로는 이 조정이 어디서 지지를 받는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제가 영상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지를 체크하시면서 도미넌스 부분도 보셔야 되는데, 앞으로 도미넌스 차트는 최대 지점을 찍고 내려오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알트코인장이 한번 나올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비트코인 횡보랑 동시에 출현을 한다면 상승한 뒤 비트코인이 횡보하는 상태라 환경적으로는 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메이저와 잡코인 중에 그 어떤 코인이 장세를 받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도미넌스가 정말 많이 하락한다면 무조건 메이저가 되겠지만, 최근 2개월 동안 도미넌스가 크게 하락한 경우가 없어서 아직은 잡코인이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7월은 50% 메이저와 50% 현금을 보유 중이고, 이 남는 현금으로 잡코인 매매를 실현 중에 있습니다. 이 잡코인은 아직 저는 유리하다, 메이저보다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 중이지만 언제나 큰 비중은 메이저에 편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바뀜이 일어나는 순간 포지션 변경이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을 참고해서 메이저를 들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최근 3개월 동안 죽어있던 네오코인이 업데이트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어제자 일봉을 보시면은 이렇게 윗꼬리가 관찰이 되실 겁니다. 이건 이 업데이트 소식으로 인한 양봉으로 보셔도 좋고,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시기상으로 이런 장에서 업데이트 소식들로 인해서 반등은 크게 나올 수 없는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도 비트코인 쪽으로 템루트 소식도 있었지만 장은 아예 반응도 해주지 않았고요. 따라서 이런 장에서는 장세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업데이트 소식 등은 최대한 분별하시면서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도 이 네오코인을 들고 있다가 5월에 10만 원에 손절을 친 상태고, 지금은 반등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관점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시황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양봉 랠리가 드디어 종료될지 말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며칠간은 완만한 조정이 올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조정값에 대해서는 이 되돌림 수치상 618에서 종료가 될지 382에서 종료가 될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이 박스권 영역에 비추세 영역에 있기 때문이며, 우리가 이전의 장을 봤을 때 추세가 살아있던 상승 추세, 조정 추세 또는 이 하락 추세,
이러한 수치에 대해서는 상승 이후 조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피보나치로 예측을 할 수 있고, 또 하락에서 반등값에 대해서도 예측을 할 수 있었겠지만, 이번 장세는 추세가 없는 횡보장에 있기 때문에 예측보다는 대응을 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36K를 이탈을 한다면 제 생각에는 34K 매물대가 위험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33.5K를 이탈을 한다면 이러한 상승 관점이 너무 좀 과한 조정이므로 깨진다라고, 그러니까 상승 관점이 조금 깨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알트를 굳이 매도를 하지 않은 이유는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관점이 아직 깨지지 않았으므로 지금 상태에서 추가로 도미넌스 부분이 내려온다면 알트코인 쪽으로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 참고하셔서 이번 주 매매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업비트장 말고도 지금 보고 있는 바이낸스 장을 주시하고 있는데, 장세가 바이낸스 쪽에서 캐치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NFT 장세는 이미 큰 상승이 나왔지만 간간히 디파이 관련 코인들이 눈에 들어오고 있고, 일단 머릿속에 그려놓은 채로 아직 진입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파악을 해놓는다는 것은 추후에 디파이 관련 코인 장세가 나온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파악을 해놓은 사람들은 쉽게 접근이 가능한 상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시간 나실 때 이러한 바이낸스 장도 한 번씩 눈여겨 보시고요. 이러한 게임류 NFT 코인들이 장세를 받은 것은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로블록스로 더 커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해서 2달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 기업이 계속해서 순수 이용자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파이 관련해서도 물론 디파이가 기능적으로도 좋고 전망도 좋은 상태이지만 이 NFT의 로블록스 같은 이슈가 등장한다면 디파이는 그때는 확실하게 펌핑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미래의 그림은 그려놓지 않는 편이지만 이러한 이슈들이 될 수도 있고, 또 디파이가 리플에서 준비를 했었던 스파크 토큰으로 플레어 네트워크를 통한 금융 쪽 여신을 건드는 것도 이슈가 될 수도 있겠죠. 앞으로 뭐가 됐든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잡코인 중에 펌핑률이 큰 것은 주식장처럼 움직였기 때문에 뉴스 등에서 앞으로 디파이 관련해서 이러한 소식이, 이런 NFT 쪽 로블록스 같은 소식이 발견된다면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판경장이었고요. 시청 감사드립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